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잊혔던 사건이 재조명되는가 하면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죠. 요즘 우리가 관심이 많은 환경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 환경영화제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28회를 맞는 2017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1명에게 봉사상을 시상하는데요. 그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한 서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봉사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체커의 Let's Twist Again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다양한 사회 현안 중에서 환경 문제 어딜 가나 높은 순위에 꼽히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국제영화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 환경영화제입니다. 2004년부터 열리고 있는데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환경영화제 맹수진 프로그래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서울 환경영화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서울 환경영화제는 아무래도 목적과 지향이 분명한 테마 영화제인데요. 예. 그동안 문화를 통한 환경운동의 필요성들, 그리고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필요성을 영화제에 담아서 2004년에 1회 영화제를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14회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사실 좀, 환경영화제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14회를 거쳐오면서 어느덧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좀 호응해 주시고 계신 영화제입니다. 예.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는 5월 18일 목요일부터 5월 24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 좀 장소를 작년에는 광화문역에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이시시 건물 안에 삼성울 그리고 예.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많은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예,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죠? 일주일이요. 아, 일주일이군요. 8일에서 24일까지. 예. 자, 이 환경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자연 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얼마 전에 있었던 판도라 같은 영화, 뭐, 원전의 위험성을 그린 영화, 그런 것들도 환경 영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아하,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전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대기 오염, 질 오염, 이런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핵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조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려는 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의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화 시대에 발생했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사회 이런 굉장히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좀 환경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자라는 주제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어떤 테마들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왠지 환경 영화라고 하면은 다큐멘터리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상업 영화가 없을까 해서 또 찾아보니까 이 제목들이 핵의 향연, 뭐 알피니스트,
네. 그리고 익명의 정자기증자, 네네. 그리고 뭐 고래의 섬 페로,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판도라도 있군요. 그리고 빼앗긴 네네. 고향 후쿠시마, 이런 제목을 딱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환경 영화라고 해서 상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것 네. 같아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섹션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항상 저희가 그해 가장 좋은 영화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쭉 고르다 보면은 이제 특별하게 좀 보여주는 경향들이, 유독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 탈핵, 그리고 새로운 환경운동의 비전, 요런 섹션을 좀 심적인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예. 그 외에 언제나 저희의 관심사,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지속 가능한 삶,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그동안에 환경영화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환경영화제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올해의 경우 이제 제리 로스웰 특별전이라고 해서요. 특별전을 개최를 하는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익명의 정자기증자, 이 영화도 올해 심사위원이고,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오신 제리 로스웰 감독의 특별전인데, 이분이 작년에 저희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올해 심사위원으로 모시면서 특별전도 같이 하면서 좀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저희 영화제에서 소개하는 그런 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개막작이 뭔가요? 네. 예, 매튜 하이네만 감독의 유령의 도시라는 작품인데요. 예. 혹시 라카는 조용히 도살당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잘 못 들어봤네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예. 이게 시리아의 라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사실은 IS, 그러니까 이시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극렬 그 이슬람 테러 무장 단체요. 그 단체의 근거지가 된 곳이 바로 지금 시리아의 라카라는 곳인데 사실 이제 워낙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특히나 세계 언론인들도 많이 학살당하고 이래서 통신사들도 거의 다 철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철저하게 세계로부터 이제 고립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평범한 대학생들,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든 게 바로 이 라카는 조용히 도살당하고 있다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시민운동가들, 언론가들의 활동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인권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왜 개막작이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 영화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저희 영화제 개막작이 마이클 모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자연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좀 더 인간답게 또는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환경영화제의 테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한국도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파동을 겪으면서 저희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환경운동을 해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국소적인 환경 문제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럼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다른 관심사, 인권이라든지 유대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환경영화제에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화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왠지 그 영화제 이름에 담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선입견을 깰 방법, 서울 환경영화제를 알차게 즐길 팁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좀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좀 경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인의 책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하시는, 사용하시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일회용 컵이나 생수통 이런 걸 가져오시면 저희가 여기에 식물을 좀 심어드릴 거예요. 가져가시면 되고 이런 아주 작은 알찬 이벤트들이 있고 또 SNS에 저희 영화제 그 이화여대 안에 많은 포토월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티켓도 드리고 많은 선물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이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환경영화제 맹수진 프로그래머였는데요. 서울환경영화제 지금 방송 들어보시고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이화여대 ECC 삼성홀 아트하우스에서 열리는데 원하시는 분들 신청 메시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관람권을 2장씩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의 택시기사 이홍범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오긴 아침에 7시 한 반경에 시작을 하면 한 10시 반 정도까지 해요. 낮에 많이 쉬고. 인천에는 가볼 만한 명소가 특별히 바닷가니까요. 월미도나 연안부도 그런 데가 있고 도서지방의 섬도 많겠죠. 덕적도나 자월도, 이작대 이런 데도 많겠지만 토레 같은 데가 좀 신선이 개통되면서 또 생태공원 같은 데가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요. 소래포구가 수인선으로 인해서 접근하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수인선의 효과를 많이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금. 소래포구는 화재가 한쪽에서 활발하게 장사하는 하구들이 있어요. 종종같이.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계속 끼게 되면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가 시간 운동도 많이 하고 테니스도 하고 산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택시 기사들을 옛날보다 수명도 많이 길어지고 나이가 그 정도 돼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연형으로 해서 제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생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운전이라는 건 다 즐거운 마음에서 좀 여유롭게 운전하게 되면 안전운행은 자연적으로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인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계시는 이홍범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모르는 좀 낯선 곳에 가면은 택시를 타는 게 가장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택시 기사님들은 그 지역의 명소 그리고 맛집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팁을 또 주셨는데 인천은 또 바닷가니까 월미도, 연안부도 생태공원도 산책하기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했었는데 왜냐면은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서 운전하시면은 도로 공기도 안 좋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또 운전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니까. 근데 여가 시간도 많이 활용하셔서 운동도 하신다고 해서 좀 다행이네요. 그리고 좀 요즘에 그 택시기사님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1년에서 3년마다 자격검사 의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생존권이 위협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이것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 정착되기까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홍범 님도 관련된 의견을 주셨죠. 자, 이홍범 님께는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도 드리는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인천형 청년사회 진출 지원 사업, 또 이름 잘 지었네요. 청사진을 본격 시행한다고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그 청사진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인천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5월부터 그 청년 사회 진출 지원 사업인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의 취업 문제 참 큰 일이고요. 현 정권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일 텐데, 구직하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본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떤가요? 네, 인천시는 그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7천여 명에게 31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인데요. 예. 청년들에게 그 실질적인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원되는 구직 활동 지원비는 신청인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고용노동부의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에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청 방법은 청사진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지원 희망 그 분야별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지원 팁 전화번호 032-725-3031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인천시 청사진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청사진 홈페이지라든지 인천 지역번호 032-725-30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평가에서 4년 연속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일단은 서민들의 복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인천시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그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인센티브 국비 3억 원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예. 이번 그 평가 결과로 인천시는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 시작이 된 이후부터 4년 연속 그 최우수 지역으로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예.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면은 큰 성과인데요. 그 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글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그 보편적인 복지 사업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또 가사 간병 방문 그 지원 사업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이들 사업들은 인천시의 그 지역적 특성과 또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산모와 신생아의 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요. 예. 원활한 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사간병 그 방문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인천시는 그 공간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행복한 복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지금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그 인천시가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입장권의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편하잖아요. 어디로 네. 가야 살 수 있습니까? 네, 인천시는 그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입장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주 19일까지 그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시청 민원실 1층에 있는 문서 접수 창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 시청을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구매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요. 현금 결제와 또 카드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2대 0으로 이기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입장권 가격하고 인천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입장권은 그 경기와 연령별 그리고 좌석 등급별로 7,000원부터 5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 특히 그 더블헤드 경기는 하나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소유자에게는 다양한 그 할인율도 적용이 됩니다. 인천시에서 열리는 그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는
5월 22일과 25일, 27일에 조별 예선전 6경기와 6월 1일에 16강전 2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오셔서 미래 축구 스타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지진인데요. 네. 예, 지난해 9월이었죠. 경주 부근에 5.8에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걱정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에도 최근까지 여진이 600회 정도 있었고요. 예. 약한 지진이라도 진앙에서 가까이에 있거나 또 사람에 따라서 민감하신 분들은 여진을 많이 느끼시고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주 지진 이후에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국민안전처의 지진방재관리 과장님과 함께 제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왔습니다. 예.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진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는데 그냥 그 영상만 보더라도 아찔하거든요. 아유,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실제로 그 지진을 느끼고 유리창이 깨지고 쇼윈도가 박살나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야, 지금 여진에 대해서 참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지진이 또 일어날지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예. 지진방재 과장님은 반드시 또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다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있어 왔는데요. 첫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유리왕 아시죠? 예. 유리왕 21년 8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779년 신라 해공왕 때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었다. 이런 인명피해 기록도 있습니다. 예. 지진이 자주 나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빈도가 적었을 뿐이지 예전부터 지진이 있기는 있어 왔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주 지진, 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이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진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지진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아. 너무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어려운데요. 예. 세계의 어떤 나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대요.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나 과학적 투자를 이런 예측 기술에 하고 있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어디서 어떤 규모로 날지를 알 수 있다면 사실 대비도 할 수 있고 국민들 대피도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경험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쌓이면 언제 여진이 발생할 거다 이런 식의 예측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예측한 때에 꼭 일어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TV 자막 다 중단되고 자막에 속보 뜨고 재난 긴급 문자인가요? 그 딱 뜨면서 네. 알려드리는데 이번에 지진 재난 안전 문자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았잖아요. 개선이 됐나요? 예, 지진 자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는 지진이 이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예. 그동안은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또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께 문자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질책도 하시고 했었는데, 지난 11월부터 기상청으로 지진 문자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여진이 났을 때 문자를 받아보시는 것은 기상청에서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기준이 있는데 지진이 깊은 바다에서도 나고 육지에서도 나거든요. 예. 또 강도도 차이가 큰데 지진이 날 때마다 문자를 다 보내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3.0 이상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메시지 수신이 안 되는 핸드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내려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국민안전처나 정부에서도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과 관련한 대책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때 지진 이후에 많은 투자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지진 관측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의 경우에는 지금 같으면 한 50초 정도의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2018년까지는 25초. 또 2020년까지는 10초 내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 행동 요령에 없어서 도쿄 방제 이런 일본 지진 대책 책자가 SNS상에서 소개가 되면서 비난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행동 요령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예. 관리나 홍보가 잘 되지 못해서 새롭게 행동교령 책자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안전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국가재난안전 포털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지금까지 191만 부가 배포가 됐어요.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내진 설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준도 높여졌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계약서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규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예, 많은 점들이 추가되고 개선이 됐군요.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네요. 지진이 나면은 말이 많았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냐, 탁자 밑으로 숨어야 하냐, 욕실 벽이 두껍다는데 물도 있고 욕실로 가야 되냐. 어떨까요? 일단은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탁자 밑으로 숨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 예. 핵심은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하. 진동이 있는 지속 시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막 일어날 때는 그때 움직이셔서 가면 천장이나 벽이나 담이나 이런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 때문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있을 때는 머리와 몸을 보호하는 것. 바로 이제 탁자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리는 그 탁자를 잘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진동이 멈춘 순간에 바로 밖으로 이제 대피를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 지진이 났을 때는 야외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민방공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지하로 대피하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 건물이나 실내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지진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진이 발생하면은 타이어나 핸들이 불안정해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데요. 예. 자동차는 조심스럽게 갓길 쪽으로 세우고 대피하실 때는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긴급 차량들이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는 일단은요 모든 버튼을 다 누르세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층에서 빨리 내려서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지진과 관련해서 가끔 까마귀가 출몰을 했다더라, 물고기떼가 죽음을 당했다더라, 그럼 지진이 또 일어난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좀 돌기도 하는데요. 예, 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가짜 정보였다 이런 것이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대피하는 방법들, 행동교령을 잘 익혀두고 또 발표되는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라울 미동의 Suddenl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differently, I feel as if I found a new